자, 민주당 경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제가 전 방송 지금 정치 1번가에서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 분께 좀 시간 좀 드리고 저는 좀 관전만 하겠습니다. 응? 일단 그 민주당 네거티브의 이제 핵심 중에서 이재명 지사 뭐 군대 안 갔다 온 것을 계속 지금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병역 원팀 이걸로 이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쪽 누군가의 무슨 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이런 거죠. 네.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경기도 유관단체의 무슨 뭐 관계자였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저는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네거티브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는 민주당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율 자체가 민주당 앞으로 대선판에서 가장 큰 자산이자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네거티브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마저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4주 연기됐단 말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연기를 결정을 했어. 4주 정도. 그러면 TV 토론 같은 것도 뭐 나름대로는 연기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일정 등등. 그러니까 9월 초에 후보가 나오는 게 10월 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많아지면은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전 가열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우리 댓글창에도 뭐 이낙연 후보 막 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문제라서 당신들은 참으시오. 우리는 원팀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문제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은 그 감성 자체가 안 풀려요.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네. 박용진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호감이 안 생기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막 비겁한 네거티브를 해. 그리고 이쪽 반작용이 이쪽에서 네거티브를 해. 그러면 이게 감정이 쌓이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표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김두관, 박용진, 이재명, 이 추미애 대표까지 이 네 명은 최소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거티브 말고 정책 경쟁으로 가자 말이라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페이스북에 정식으로 글을 썼죠. 과도한 어떤 좀 저열한 어떤 그런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좀 과도한 그 표현들은 좀 지양하자.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싸우는 지지자들 사이의 그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명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조차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네거티브 이슈를 계속 끌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푸다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후보자 본인들은 다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참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좋아. 내가 이재명 지사 지지하니까 나는 추미애 대표 지지하니까 이번에 참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지자들 중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강요를 하죠. 유튜브 채널 니들도 누구 지지해야만 돼. 그 지지 성향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는데 이제 이야기하세요. 아, 네. 아니 뭐 이 정도 맞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논란은 지난 대선의 경선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였는데 무려 4년,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때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과했고 1차 컷오프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맞아줬으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딱 이낙연 후보가 우리 뭐 6대 뭐 발표하면서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한다니까? 아니, 이거는 윤석열이
저는 오늘부터 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왜냐면 일종의 배려 같은 거였거든요. 저쪽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더 이상 서로한테 흠집 내지 않고 이게 본선 갔을 때 어차피 다 저쪽에 주는 정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그거는 이재명 쪽의 생각이었던 거죠. 전 총리 연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박용진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1위 후보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맞고만 있지 마라. 근데 저는 네거티브라는 게 자신이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을 막 욕하잖아요. A 후보가 B 후보를 막 욕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럼 B 후보가 욕을 먹었으니까 B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B 후보의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높아질까요? 예. 결집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건 바로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상황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요. 15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대선 투표율 80.7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16대 당선될 때 70.8이고요. 그리고 18대 박근혜 당선될 때 75.8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77.2인데 이명박 당선될 때 정동영 후보랑 했어요, 경쟁을. 그때 63%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거티브라는 게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내부 경선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후보의 지지층 결집 효과만 발생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본선에 가게 되면 당시 정동영 후보가 우리 후보로 나갔을 때처럼 우리의 투표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스크래치 줬기 때문에 회의적인 거야. 아이씨 짜증나 이래갖고 그쪽에서 경선에서 진 쪽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하등 득될 게 없는 것이 전 내부의 예.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댓글창에 이런 방송에서도 누구 편드는 발언도 그만해야 합니다. 누가 되든 경선 승리자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좀 경우가 심한 경우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낙연 캠프가 이재명 지사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안티 이재명 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의탁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예. 거예요. 이낙연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나타나면서 저 후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자를 낙점을 한 거예요. 그게 이낙연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 4, 5년 동안 이재명을 괴롭히듯이 했던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과 조롱을 수도 없이 했던 그 세력이 지금 등에 업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슨 포스터를 만들고 무슨 원팀 어쩌고저쩌고 막 별것들을 다 공식 SNS 계정 등에서 RT를 해버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이 더 세진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후보는 본인의 명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 행위들이. 예. 왜냐하면 진짜 어디 무슨 소위 말하면 생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네거티브를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누군가가 이재명을 좋아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낙마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랬을 때 흔쾌하게 이낙연 그 주자가 1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재명 네거티브도 상관없다. 이재명 군대 안 갔다 왔대. 왜 안 갔다 온지도 모르고 그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짜로 아까 말한 정동영 그 꼴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시작점에는 무조건 이낙연 후보 쪽에 전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민주당 내에 이 판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악마와 손잡은 거죠. 이 악마들은 원래 이낙연을 좋아서 붙은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전에 뭐 전해철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뭐 김용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옮겨 다니다가 지금 이재명의 라이벌로 이낙연한테 간 것이기 때문에 낙점이죠. 낙점. 네. 똥파리의 낙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악의적이고 일베스러운 포스터가 나오고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이 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컨트롤 못해요. 자기 지지자인데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컨트롤 못하냐? 당한 적이 없지 그들은. 네, 예. 왜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찐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를 위해서 악마와 손잡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대로 이낙연이나 정세균 그 전 총리가 그러니까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봤을 때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번 대선이 정치 경력으로서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세균 그 총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죠.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당연히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몇 계단 내려와서 총리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은퇴를 하면서 훌륭한 존경받는 선배로 정치 그 경력을 마감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대선 나왔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 대선 나왔으면 최소한의 그 정치 대선배답게 최소 금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다 끝난 뭐 형수 욕설이니 무슨 점이니 그거 다시 꺼낸 사람이 정세균이고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에서 아직 거론도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으로는 아직 안 꺼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자기 입으로 꺼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그 언론이나 그 똥파리들에 의해서 제기된 그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면은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도 아니지 이제는 국민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입에 꺼내는 순간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흔들고 있는 앞에서 눈앞에서 사랑사랑 흔드는 이게 인격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병역 이런 부분에 관한 네거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사 유튜브 생방송 창에다가 막 전과 사범 쓰고 하는 일이 다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업혀가기 시작하면은 호감도가 그쪽이 높아질지 모르는데 이쪽에서는 비호감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예. 그런 짓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대해 100% 동의를 하는데요. 만에 하나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는 또 그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새나라도 앞장설게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남경필을 찍는다고 했고 이 자들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로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장애비하 문제 우선 이낙연 후보 쪽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쪽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낙연 후보 쪽 이 군대 안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더 레프트라는 사람이에요. 더 레프트라는 사람에서 이낙연 대표 후보는 책임질 겁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진효희라는 분이 지금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둘 다 주장하기를 이낙연 후보도 난 모르는 일이다 더 레프트 이재명 후보도 난 모르는 일이다 진효희 그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난 모르는 일이지만 이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하여 직위 해제를 하고 현재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더 레프트 잡아 넣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서서 더 레프트를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박광훈 씨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에겐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거 국면에는 자발적이든 뭐든 막 그런 대화방 만들고 이낙연 후보 쪽에는 없어요? 없을 수가 그런 방이 없죠. 없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갖고 이제 대치기 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의 골은 양비론적으로 이것은 이쪽 잘못 저쪽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한테 행해졌던 사실 테러에 가까운 정도의 안티 행위를 하는 세력의 등을 업고 이거를 마치 신사인 척하는 그 관점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MBC 지지율 아까 양자 대결만 보셨죠.
다자 대결에 윤석열한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요. 윤석열이 10%대로 급락하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보라마? 우리 보람이 잔다.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 다자 대결일 경우에는 이재명이 27.1, 윤석열이 19.7로 10%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자 대결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기회가 왔는데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저분한 걸로. 그러니까. 장애인 비하하고 막. 근데 그런 장애인 비하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거는 그 캠프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딱 나눠가지고 무슨 이쪽에 채널들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채널 나가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지.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만 보거나 아니면 그 소수의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노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계속 이름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이낙연 대표의 측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 때 단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가 찹니다. 검찰 개혁 때 그렇게 민주당한테 니들 왜 한마디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 소리 한 번도 안 들어준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실망했던 건 박광원 의원이나 그분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명단이 그 고스란히 그 캠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의심도 안 해봤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와, 지금까지 왜 조용했는지 이제서야 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은 안 하고 이 캠프 준비만 해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스피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뭘 했냐고 하는 거예요. 이낙연을 부르는 그 스피커들이. 네.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민주당에서 그 아무리 아주 작은 이득을 얻을지언정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제 무슨 의심까지 드는지 아세요? 왜 2020년 내내 당대표가 일을 안 했을까? 국민들의 삶이 고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한 건 아닐까?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정책 공약을 엄청 많이 내놓더라고요.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전 박수 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가격리만 했을까? 이거 대선에 가서 과시하려고 그냥 남겨뒀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정말 좋은 공약들이 있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집행할래나?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했잖아. 이번에도 안 하지 않을까? 너무 이제 공격 일본도로 가지는 마시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든 이낙연 캠프든 간에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왜냐? 우리는 당해본 사람들이거든. 새날 방송 나온다고 그 악플에 시달렸던 정치인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허위사실, 가짜사실 막 유포하는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요. 그게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사 지지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아직 멀었고 5년 후에나 봅시다. 이재명 지사도 알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상황에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좀 과하게 했다는 이유로 출발한 그 네거티브가 상상의 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른으로서 호시행정한다면 꾸짖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캠프는 그거 이낙연 대표가 그 사람들의 행사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이쪽에는 저희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트위터 알티뽕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 세상이 전부가 그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거 빨리 벗어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절하면 그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손절하고 싶겠죠. 공격 엄청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그 칼이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 봤습니다. 무섭긴 근데 하겠다.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낙연 대표가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바이러스한테.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받기도 했는데 그 선택을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은 것은 이낙연의 결정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전까지 수많은 조언을 했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 박수 쳐주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들만 보면은 대선을 이길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면은 관련돼 있어서 텔레그램 방 엄청 많잖아요. 예. 한 군데 들어가서 보면요. 특정 지지자들 보면 그거야. 토론할 때 댓글창에 전과 사범, 형수 욕설 뭐 김부선 나오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거티브를 하는 내용을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한 이유가 전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어쨌건 감정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건 풀어내기 힘들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이재명 캠프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을 싫어했던 만약에 이재명이 좋다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하면 문 대통령이 공격할 새끼들. 그놈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극렬한 안티를 걸고 있는데 그 세력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올라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거를 볼 때, 야, 나 저 사람 지지하진 않지만 정말 저 사람 매력 있네? 이런 선거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뭐 마차님이 나는 이낙연 지지하지는 않는데 진짜 멋있다. 이재명 없으면 이낙연 지지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추미애 대표를 보는 그런 그 느낌이잖아.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저렇게 추한 모습만 보이는가. 그런 감정을 들게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이러스 똥파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표현 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빼내야 된다고요. 빼내야 되는데 웬만한 방법으로는 빼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땐 진짜 이낙연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이럴 거고. 때 방법이 있죠. 새날 백신을 맞으면 아, 됩니다. 뭐 결단까지 해. 새날에 출연하세요. 지금부터 안 하면 되고 지금부터 안 하면 되는데 치료제를 개발해. 지금은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보궐선거 있기 전에 인터뷰가 한번 잡혔었는데요. 네, 캠프가 맞아요. 들었어. 새날 나가지 말라고. 근데 최근에 그 진실을 좀 알게 됐거든요. 캠프 내부에서 새날 나가지 말라고 들었대요. 그럼 불치병인데?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한테 제기되던 여러 가지 그 의문점 의혹들을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지가 지금 저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인터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김호준, 박용진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캠프가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군가를 악마화시키면 다 꼴보기 싫겠지만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인터뷰라는 게 예. 좋은 점만 보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낙연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맞아요. 유리하다고요. 판을 키우는 이광재 거는. 후보가 진짜 엄청난 그 굴레에 더 씌워져 있다가 새날에 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오해였다라는 부분들은 하나씩 풀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정치인이라면 나와서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채널들 나와서 질문도 받아보고 이야기도 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있으면 푸시고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숨어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조언도 안 들리는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붙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의 팔에 대해서 조롱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포스터를 올렸고 김두관 의원이 저는 여기서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정말 멋있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김두관, 정세균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과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사과를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캠프 잘 돌아간다. 계속 이렇게 해라. 저는 너무 이걸 보면서 이낙연이 정말 컨트롤을 못하는 동시에 이제는 멱살이 잡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하자니까요. 그만하자니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일반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싫은 유혹 같은 거예요. 한쪽에 딱 포지셔닝 하면 상대방 까는 거 쉽잖아. 근데 그렇죠. 그 까는 게 우리 내부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물론 검증을 해야 되니까 두 가치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내부란 말이에요. 그 내부를 흔들고 있는 게 뭐냐. 네거티브란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한쪽 벽에 붙어가지고 저쪽 벽에 있는 뭐 쏘는 거 쉬워요. 근데 그게 우리 내부란 말이야.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추미애 후보가 되든 이낙연 후보가 되든 정권 연장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놈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나는 윤석열 찍겠다는 놈들이 또 조국 장관 지지자야. 맞아요. 자아분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 새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